자, 토지의 용어 보겠습니다. 자, 37페이지에 용어를 보시면은 우선 거기에 택지가 나오죠. 자, 토지 용어가 또 출제를 또 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 박스를 이용해서 문제를 내면요, 좀 약간 어렵습니다. 예, 작년 시험도 용어가, 안 들어본 용어가 여기 한 2개 나와서 좀 약간 어려웠습니다. 자, 토지 용어인데, 우선은 시험 문제 출제를 할 때 이런 지문은 꼭 나오죠.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이 주거용이나 상업용이나 이 공업용 등으로 현재 이용 중에 있거나 앞으로 이용 가능한 이 토지를 우리 뭐라고 하냐면 택지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실제 토지 거래할 때 보면 택지 조성한다, 택지 개발한다 용어를 많이 쓰는데 이 감정 평가상의 용어라는 것. 택지는 이 감정 평가상의 용어입니다. 쉽게 얘기하면요, 건축 용지라 보시면 돼요. 건축 용지, 건축할 수 있는 토지인데, 그럼 건축법상의 대지가 있어요. 여러분, 건축법. 자, 건축법상 대지가 있어요. 이 대지는 건축이 가능한 모든 토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건축이 가능한 모든 토지입니다. 그래서 건축할 수 있는 토지와 비슷하다고 하죠. 그래서 택지와 대지는 우리가 유사한 그러한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이 건축할 수 있는 토지인 택지에다가 이 건축할 수 없는 토지, 건축 불가능한 토지, 건축할 수 없는 토지까지 포함시킨 이것을 뭐라고 하죠? 우리는 부지. 부지는 어떤 일정한 용도에 제공되는 바닥 토지야. 그래서 이 포괄적인 용어인데, 그래서 여러분이 일정한 용도에 제공되니까 도로용 부지, 철도용 부지, 하천용 부지는 건축 불가능한 토지고, 공업용 부지, 예? 건물용 부지, 학교용 부지, 종교용 부지, 체육용 부지는 건축할 수 있죠. 예? 그래서 건축할 수 있는 토지, 할 수 없는 토지 다 통틀어 뭐다? 부지. 용도 뒤에 부지를 붙여주면 되겠죠. 그래서 시험 문제 22회 시험과 28회 시험에 출제했고, 작년 시험에 출제했었죠. 자, 21회, 29회인데 작년 시험에 보기, 박스에 보기 4개 중에 하나가 옳은 건데 그게 택지가 옳은 지문이었습니다. 작년에 또 출제를 했던 지문이죠. 자, 택지, 부지의 개념 우선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도로 조건에 따른 분류가 나오죠. 자, 도로 조건에 따른 분류가 2가지가 있어요. 맹지와 대지가 있어요. 요때의 대는 요 건축법상의 대지가 아니에요. 밑에 여기 옷 이자예요. 이 여기 대자는 무슨 대자? 자루대자. 예. 예, 자루대자입니다. 자, 시험 문제는 뭐가 중요하다? 맹지가 중요하다. 맹지. 자, 도로 조건이잖아요. 그래서 도로가 있습니다. 쉽게 A라는 토지가 있는데 이 B라는 토지가 있죠. 이 B라는 토지가 A라는 토지에 완전히 둘러싸여 있어요. 그래서 도로와 전혀 맞닿은 부분이 하나도 없는 한 필지에 이 토지를 뭐라고 한다? 맹지인데, 맹지는 다른 사람의 토지를 통해서 출입을 해야 되니까 가치가 정상적인 토지 가격보다 싸요. 가치가 감소해. 감가가 발생하고, 또 다른 사람의 토지를 통해서 출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건축물을 세울 수 없는 것이 뭐다? 원칙이야. 뭐 지역권을 설정하면 예외적으로 건축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예, 원칙은 건축물을 세울 수 없다. 맹지, 상당히 우리 중요한 우리가 용어죠. 그래서 11회, 14회, 15,
25회 추가 시험에 출제했었죠. 22회, 24회, 28회 시험에 출제했는데 6번 출제했습니다. 그만큼 맹지는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올해 중요합니다. 올해. 그 대지는 뭐죠? 요거는 도로가 있는데 A라는 토지가 있고 이 B라는 토지가 있는데 이 B라는 토지가 도로에 이렇게 조그만 통로를 통해서 접속문을 갔는데 그 모양이 무슨 모양을 띠고 있다? 자루형의 모양. 자루형의 모양을 띠고 있는데 도로와 접하니까 건축물은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지는요 29회, 원래 30회잖아요. 29회 동안 한 번도 출제된 적은 없어. 우리 토지를 할 때 맹지가 중요하지. 그래서 맹지를 잘 보셔야 돼. 맹지. 토지 실제 거래할 때 맹지가 중요해요. 여러분에게는. 자, 그리고 부동산 활동상의 용어로서, 자, 부동산 활동상의 용어로서 또 필지와 또 뭐가 나오죠? 획지가 나와요. 자, 우리 출제는 원래 또 뭐가 중요하냐면은 필지가 중요하다. 올해 시험은 또 필지가 중요하다. 자, 필지는 토지 소유자의 권리를 구분합니다. 자, 토지 소유자의 권리를 구분한다. 그래서 권리잖아요. 그래서 권리 변동 관계의 기준이 되는 우리 법률상의 단위 개념이에요. 법률상의 단위 개념으로서 이 법적인 개념이다. 법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토지가 뭐 이렇게 뭐 있겠죠. 자, 24번지, 25번지, 26번지, 27번지 면적이 다 달라요. 네? 면적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필지는 토지의 면적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요게 뭐죠? 요게 지번이잖아요. 토지의 주민등록번호가 지번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의 지번으로 둘러싸인 이 토지, 이렇게 하나의 이렇게 지번으로 둘러싸인 이 토지로서 법률적인 토지의 무슨 단위? 등록 단위를 필지. 그 지문은 18회 시험에 출제했죠. 하여튼 면적과는 아무런 관계없고 무슨 단위? 등록 단위다. 면적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등록 단위. 또 부동산 등기법상 등기의 한 단위를 말하죠. 그렇기 때문에 권리를 구분하기 때문에 한 개의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와 한계를 표시하는데 시험 문제는요, 요 두 가지를 제일 많이 출제를 한다. 그래서 필지 시험에 많이 출제하죠. 그래서 우리 11회 시험에 출제했죠. 그리고 우리가 5회 추가 시험, 18회 시험에도 우리가 출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22회, 24회 시험에 출제를 한요. 나올 때 됐죠? 24회니까. 핵지 우리 관련해서 22회, 24회, 작년 또 29회 시험에 또 출제를 했어요. 자, 획지는 작년에는 냈거든요. 가격만 뜨면 여러분 가격이 나오면은 요거는 뭐다? 법적 관계없이 경제적이지 뭐. 그래서 가격 수준. 이 가격 수준을 구분하는 거죠. 자, 여러 물건의 가격을 평균한 값이 가격 수준인데 가격이 나오면은 무슨 개념? 경제적 개념이다. 경제적. 그러니까 획지는 경제적 개념이에요. 그래서 토지 이용을 우리는 가정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토지 이용에 있어서 부동산 활동 및 부동산 형상의 단위 면적이 되는 1획의 토지를 뭐라고 한다? 획지로서. 획지는 그래서 면적의 이 기준이 되는 단위다. 이 면적에 있어서 이 기준이 되는 단위 개념이 획지다. 자, 획지인데 문제는 시험 문제에 나오는 게 있죠. 우리는
획지를 구분하는 기준이 5개 있거든요. 행정적, 법률적 조건, 자연적, 인위적 조건, 물리적 조건. 이 5가지 조건에 의해서 다른 토지와 구별이 되나? 뭐죠? 가격 수준이 비슷한 1단의 토지를 뭐라고 한다? 획지. 시험 문제 나오면 이 지문이 꼭 떠요. 가격 수준이 비슷한 1단의 토지를 우리는 획지다. 여기 포인트. 22회 시험에 여기 떴잖아요. 그럼 획지구나. 자, 올해 시험은 작년 획지 나왔으니까 올해는 뭐가 중요하다? 필지가 중요합니다. 자, 택지는 아까 저 왼쪽에서 우리 택지는 건축할 수 있는 토지가 택지죠. 근데 택지는 건축을 할 수 있는 토지인데, 자, 여러분 택지 조성했어요. 근데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건물은 3년 뒤에 짓겠다 할 수 있죠. 택지인데 건물은 없어요. 이런 토지를 나지라고 해. 택지상에 건축물이 없다. 이것을 뭐라고? 나지고. 근데 택지상에 뭐는 있다? 건축물은 또 있다. 그래서 건축물이 서 있는 부지를 뭐라고 하죠? 건부지라고 해요. 그래서 건부지는 이 건축물이 서 있는 부지를 우리는 건부지죠. 11회 시험에 개념을 출제했어요. 그래서 이 토지에 이렇게 건물이 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요 토지, 요거 1필의 토지에 건물 여기 지을 수 있죠? 건물 있는데 그 건물이 딱 들어서잖아요. 그럼 건축물이 서 있는 요 전체, 요걸 뭐라고 해? 건부지다. 그래서 건부지에 건부지. 건축물이 서 있는 부지입니다. 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건축물이 서 있는 부지를 건부지인데 시험 문제는 둘 다 택지거든요. 나지나 건부지는 둘 다 택지란 걸 항상 염두에 두시고 중요한 용어예요. 나지의 개념을 보시면은 여러분 교재 나지의 개념을 보면은 토지에 건물 기타 정착물이 없어요. 없고 지상권 등 토지의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이 사법상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뭐라고 한다? 나지 개념. 그래서 21회, 22회, 25회 시험에 출제를 했습니다. 나지는 지목이 대, 지적법상 지목 대. 나지는 지목이 대로 설정된 토지 하면은 요거는 어떻게 돼요? 대로 설정된 토지 하면 이 지문은 틀린 지문이다. 그래서 15회 추가 시험에 출제했죠. 어떤 분은 맞지 않나요? 대로 설정하면 안 돼요. 왜냐? 나지의 지목은 주거용 상업용으로 이용할 때는 대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공업용으로 이용하면 뭐죠? 공장용지. 체육용으로 이용하면 체육용지. 학교용으로 하면 학교용지. 여러 개 있어요. 대로 설정하면 안 되지. 그래서 나지 중에서도 지목이 대로 되어 있는 토지를 나대지라고 해요. 나지 중에서도 지목이 대로 되어 있는 토지를 나대지. 자, 나지인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나지 개념을 사용을 하고 있죠, 지금. 근데 일본에서는 나지 개념을 사용하지 않아요. 갱지와 뭐를? 저지 개념을 사용한다. 그래서 이 갱지는 토지에 뭐가 없다? 정착물이 없어요. 토지에 건물 기타 정착물이 없고 토지는 유한하기 때문에 공법상 규제가 없는 국가는 없어요. 다 있고 이 지상권 등 토지의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사법상에 있어서의 제한이 없으면은 갱지고 있으면 뭐다? 저지.
그러니까 뭐 갖고 구분하고 있죠? 사법상 제한을 가지고 구분하는데 우리나라의 나지가 일본의 뭐죠? 갱지 개념과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우선은 일본에서는 갱지, 저지를 우리 사용을 한다는 거 확인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서 이 표준지의 평가 기준 배울 때 나지라는 나오게 돼 있어요. 그때 한번 또 나오는 용어입니다. 자, 그리고 건부지가 나오죠. 39페이지 보시면은 자, 건부지의 평가액은 건물이 없는 나지 가격을 한도로 한다. 여러분 우리 카드 사용 한도 얼마 나오면 그거 넘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요게 상한선이야. 한도로 한다는 것은 나지 가격이 뭐다? 상한선. 상한선인데 문제는 이 건부지는 토지 위의 건물로 인해서 토지의 사용 수익이 뭐다? 제약을 받아요. 그래서 건물이 없는 나지에 비해서 토지의 최선의 상태의 이용을 저해를 받음으로써 토지 가치가 오히려 하락을 하는데 뭐다? 이것을 전문용어로 건부감가라고 해요. 건부감가. 건물이 없는 나지 가격, 나지의 평가액이 건물이 있는 건부지에 서서의 평가액과 비교하면 어디가 크다? 여기에 크다. 예? 근데 문제는 25회는 요게 부등호 방향물로 반대로 출제했지. 25회 정답으로 물었잖아요. 그리고 건부 증가가 있어요. 예외적으로. 자, 예외적으로 또 뭐가 나타난다? 건부 증가가 나타날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건부 감가가 일반적인데 오히려 여러분 개발 제한 구역 내에 개발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개발 제한구역 안에 있는 나주와 건부지를 비교할 때 건물은 철거할 때까지 계속 이용이 가능하니까 개발 제한구역 내에서는 나지보다 오히려 건부지 가격이 높게 평가되는 경우도 있다. 예외적으로. 자, 시험에 우선 자주 출제를 합니다. 자, 공지가 나오죠. 공지는 자, 건축법상의 대지, 여러분 건축법상의 대지에서 건축물의 바닥, 건축물 우리 밑에 바닥이 있죠? 바닥 면적 제외한 부분을 뭐라고 한다? 공지. 그래서 여러분이 요즘 지진 같은 게 있잖아요. 이 재난, 자연재해로 인한 이 재난 중에서도 지진, 이런 재난 시에 여러분 뭐를 해야 돼? 피난해야죠. 예? 피난을 한다든지 또 햇빛, 일조 등의 양호한 생활 환경 확보를 위해서 건축하면서 남겨놓은 일정 면적 부분의 토지를 뭐라고 한다? 공지라고 해요. 공지. 예? 그래서 공지에 나오죠. 공지 우선 중요한 우선 또 용어입니다. 공지 22회와 24회에 출제됐던 용어인데 공지 개념이 좀 중요하다. 공지와 뭐는 다른 개념? 공한지는 같은 용어가 아니라는 거. 다른 용어예요. 공한지는 도시 내에 있는 택지야. 도시 내에 있는 택지인데 건물을 안 짓습니다. 왜냐? 토지 가격 상승을 기대하는 토지의 투기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토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건물을 안 짓고 장기에 걸쳐 내버려둬요. 방치. 꼭 시험에 보면 장기에 걸쳐 방치하는 토지. 이게 꼭 지문에 떠요. 그게 바로 무슨 거죠? 공한지. 이건 토지에 무슨 목적으로? 투기 목적으로 보유한다. 자, 그리고 유휴지란 용어도 있거든요. 유휴지도 투기 목적. 여러분, 과거에 유휴지 많이 사용했거든요. 20년 전만 해도. 유휴지 하면요. 정상적으로 토지를 이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 안 해요.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데 이용 안 하고 바람직스럽지 못하게 이용하지 않고 뭐 놀리고 있는 토지를 뭐라고 한다? 유휴지. 이것도 투기 목적으로 보유하는 거예요.
투기. 자, 39페이지 거기 밑에 보니까 뭐 소지? 소지란 용어가 좀 어려운 용어죠. 자, 소지. 예? 우리 11회 시험에 출제된 용어죠. 좀 어려운 용어예요. 소지. 원래 중요해요. 요거는요, 택지, 건축할 수 있는 토지, 택지 등으로 개발하기 전에 자연 상태에 있는 그대로의 토지. 예를 들면 논밭 임야. 그 논밭 임야를 뭘로 만드는 거예요? 택지로 조성하는 거예요. 소지, 상당히 중요한 용어다. 용어가 어려워요, 소지. 네. 그리고 여러분 40페이지에 후보지, 이행지. 상당히 중요한 용어다, 원래. 그 중에서도 우리는 후보지가 더 중요하다. 여러분, 시험에 후보지 개념이요, 이게 15회 추가 시험에 처음 출제했거든요. 그래서 21회, 22회, 24회, 27, 8, 9회 계속 출제가 됩니다. 상당히 중요한 용어예요. 후보지는 좀 용어가 어렵지만 지금 3년 연속 출제하고 있죠. 자, 이행지 개념은, 이행지는 우리가 15회 추가 시험, 21회 시험, 그리고 29회 시험. 네, 상당히 후보지, 이행지 구분을 좀 해두셔야 되는데, 자, 토지가 실제로 이용되고 있는 용도에 따라 지역을 분류하는 것을 용도적 지역인데, 이 크게 분류한다는 의미예요. 대분류입니다. 자, 그래서 크게 어떻게 분류하느냐? 택지 지역, 농지 지역, 임지 지역으로 크게 분류해요. 자, 여러분, 택지, 농지, 임지는 뭐다? 택지, 농지, 임지는 감정평가상의 용어인데, 택지, 농지, 임지는 감정평가상의 용어로서 우리는 택지, 비택지로 구분할 때 이 비택지가 농지, 임지야. 감정평가상이 분류할 때. 그러니까 택지, 농지, 임지는 감정평가상의 용어다, 이렇게 보시고, 이때 임지, 지목, 임야요. 여러분, 임지, 지목, 임야 산입니다. 산을 택지로 조성해서 아파트 지을 수 있어요. 이때는 용도적 지역의 전환이란 말을 써요. 자, 농지는 감정평가상의 용어인데, 이것을 어떻게 돼? 지목을 보면은, 농지 지목은 전답 과수원이에요. 지목. 예? 예? 전답 과수원이에요. 자, 이렇게 세분하는 건 뭐다? 세분시킨 건 우리는 소분류라고 해요. 이렇게 이걸 더 세분시키는 소분류. 자, 이때 여러분, 전답, 전은 밭, 답은 논인데, 이 전답 과수원을 또 택지로 조성해서 아파트 또 지을 수 있죠. 이것도 용도적 지역의 전환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임지지역, 농지지역, 택지지역 등 이 용도적 지역 상호 간에 다른 지역으로 전환 중에 있는 토지를 뭐라고 한다? 후보지. 그래서 후보지는 전환 중일 때만 성립해요. 뭘 때만 성립한다? 전환 중일 때만. 그럼 전환이 끝났어. 여러분, 택지 조성 작업 다 끝났어. 그럼 그때는 택지 후보지가 아니라 그냥 택지야. 그래서 전환 중일 때만 성립한다. 전환 중일 때만 성립하고 전환이 끝나고 난 이후에는 후보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후보지 개념 진짜 많이 출제했어요. 후보지 개념을 출제하죠. 자, 그러면 이행지는 동일 용도적 지역 내. 자, 동일 용도적 지역 내. 이행지가는요,
21회 시험에는요, 내가 떴어. 내가 나오면, 이행지다. 그럼 내는 뭐죠? 동일 용도적 지역 내. 그럼 택지 지역이라는 동일 용도적 지역 내 하면 이렇게 세분화시키는 거예요. 세분화, 내. 그래서 이때 뭐죠? 주택,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렇게 오겠지. 자, 여러분 공단, 택지지역 내의 공단을 더 외곽으로 이전시키고 그 공단 건물을 철거해서 거기 대규모 아파트 단지 조성 중에 있다. 공업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변하고 있죠. 이 변하고 있는 지역의 토지를 뭐라고 한다? 이행지야. 여기 이행한다 하거든요. 그래서 택지지역 내에서 공업지역이 뭘로? 주거지역으로 바뀌고 있는 중에 있죠. 이런 건 이행지 개념이에요. 이행지. 아니면 또 이렇게죠. 또 주거지역이 또 뭘로 바뀔 수도 있죠? 상업지역으로 또 바뀔 수도 있지. 되겠습니까? 이건 이행지야. 그리고 과수원이 또 전으로 또 바뀔 수도 있죠? 이것도 아니죠. 농지지역 내 과수원이 이렇게 가는 건 뭐다? 전후 가는 이행지야, 이행지. 그런데 요즘 3기 신도시 개발 발표했어요. 3기 신도시 개발 발표고 용인 어디죠? 원산면? 네, 이번 120만 평 SK 하이닉스 들어오잖아요. 거기에. 그러면 그 땅 지목이 보면요. 전답 과수원 임야야. 보면 대는 거의 드물고. 그러면 그걸 수용을 했다. 예? 그러면 수용을 해서 뭐다? 주상공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택지 조성해야지. 택지로 가는 거야, 이게. 가는 건 후보지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도시 개발이라는 용어가 나오면 후보지 개념과 관련이 있어요. 용어 잘 알아두셔야 되는데, 여러분, 6번 문제 한번 봅니다. 프린트. 자, 6번 문제 보시면은, 자, 이런 문제가 이제 본 시험에 출제를 하는 겁니다. 다음 내용과 관련된 부동산 활동상의 토지 분류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입니다? 자, 주택지가 대로변에 접하여 상업지로, 자, 요거죠. 주택지는 주거지역입니다. 대로변에 접해서 뭘로? 상업지로 전환 중에 있는 토지. 여기서 요걸 바뀌죠? 예? 바뀌고 있잖아요. 무슨 개념? 이행지야. 그리고 또 공업지 갑니다. 공업지가 경기 불황으로 공장 가동률이 저하돼서 공업지가 또 뭘로 간다? 주거지로 전환 중에 있다. 예? 이것도 뭐? 이행지. 세 번째 보세요. 도로변 요 과수원이 뭘로? 또 전으로 뭐? 전환 중에 있다. 이것도 뭐? 이행지. 세 개의 사례가 전부 이행지를 나타내. 이런 거 시험에 나서 틀렸다. 이야, 큰일 났다. 여러분 채비진 알죠? 공법에서 배우잖아요. 도시개발 사업을 할 때 환지 계획에 따라 환지하지 않고 경비로 충당하기 위해서 남겨둔 토지예요. 이게 채비지. 채비지를 매각해서 도시개발 사업 경비를 충당하는 겁니다. 하여튼 용어 정확히 알아야 돼. 후보지, 이행지 꿈속에서도 나와야 돼요. 중요합니다. 혹시 하나 거기서 정답을 물을지. 자, 밑에 선하지는 고압선. 선은 고압선이에요. 고압선 아래에 있는 토지예요. 자, 여러분 우리 고압선 도로가 들어서면 여러분 막 반대하죠. 왜? 안 좋잖아요. 여러분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주잖아요. 식물 생장. 밀양에 보니까 고압선 도로 들어선다 하니까 어떻게 막 데모하고 난리지. 그래서 고압선이 들어서면요, 고압선 아래 일정 범위의 토지나 주택은 가치가 떨어져. 예? 그리고 또 토지 이용 시에, 토지 거래나 이용 시에 제한이 많아요. 선하지는. 그래서 우선 가치가 정상적인 토지 가치에 비해서 떨어져요. 감가가 발생합니다. 선하지는. 자, 그리고 또 거기 포락지라는 말 나와요. 포락지. 야. 자, 포락지. 물과 또 관련이 있는데, 자, 포락지. 물과 관련이 있는 거. 11회, 26회, 28회.
26회와 28회는 정답 지문으로 물었죠. 자, 여러분 전, 답 등이 어떻게 돼? 집안이 절토, 끊어지면서 뭐한다? 하천으로 변한 토지입니다. 즉 지적 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강물, 냇물이 흘러가면서 침식이 되죠. 오랜 세월 지나가면은 그게 침식이 되면서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를 포락지. 용어 어려워서 또 중요하죠. 자, 포락지 중요합니다. 자, 법지. 자, 법지. 22회 시험에 출제된데 법지는 법적으로는 소유권은 인정되지만 실제 이용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거의 없거나 적은 토지를 뭐라고 한다? 법지죠. 자, 주택이 있습니다. 이게 주택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 다 뭐죠? 토지죠. 뭐 요거 빗금친 건 다 뭐다? 땅이에요, 땅. 그런데 경사진 토지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 뭐를 설치하죠? 축대를 설치했을 때 이 수평, 요 투영면상의 택지, 이 택지의 유효지 표면 경계와 인접된 이 토지의 이 경사진 부분을 우리 뭐라고 한다? 법지. 경사진 부분의 토지로서 소유권은 인정되고 측량 면적에도 포함하지만 실제 이용함으로써는 이익은 거의 없는 토지. 그래서 이 법지와 우리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나타나는 게 빈지. 빈지는 우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서는 바닷가라고 하죠. 바닷가로 하죠. 반대되는 개념이 이런 의미죠. 법적으로는 소유권은 인정되지 않지만은 이용 실익은 있는 토지다. 그래서 요거는 또 어떻게 나오죠? 만족. 자, 여러분 서해안 대천해수욕장 앞, 여러분 거기 하나콘도 앞에 보면 대천해수욕장 있거든요. 그 앞에 신 커피숍이 있어. 거기 커피숍 올라가면 쭉 여기 뭐 방파제 비슷한 게 있어요. 한번 거기 올라가서 한번 보세요. 바로 앞에 모래사장이 있어. 그게 빈지야. 만조 수의선으로부터 지적 공부에 등록된 요 사이에 있는 땅이 빈지야, 빈지. 그런데 이제 물이 빠져, 썰물 때 간조 수의선이 나타나죠. 그럼 요 사이에 있는 땅, 여러분이 얘기하는 갯벌이야. 이 갯벌을 간석지라고 하고, 요 밑에 있는 이게 바다입니다, 바다. 갯벌이 빈지 아니에요. 빈지는 바닷가입니다. 갯벌은 간석지. 자, 우선 법지, 빈지 있고 휴한지가 있어요. 휴한지는 이 농지 등에 서서 땅의 이 지력을 회복하는 걸 목적으로 하죠. 보통 지력 회복을 목적으로 정상적으로 쉬게 하는 토지, 휴경한다는 얘기죠. 정상적으로 쉬게 하는 이 토지를 휴한지라고 해요. 휴한지. 자, 한계지라는 용어 있죠. 자, 여기 도심이 있어요. 도심에는 땅 가격이 너무 비싸니까 주택이 있기 어렵다. 그럼 지가가 싼 외곽으로 주택이 가는데 주택을 지을 수 있는 가장 먼 거리에 있는 땅. 이게 바로 뭐죠? 한계지. 넘어가면은 농지, 임지고 안에는 뭐다? 택지. 한계지도 택지예요. 그런데 건축할 수 있어. 요거 넘어가면 농지, 임지 건축이 안 돼. 그러니까 가장 주택이 어떻게 돼요? 지을 수 있는 가장 먼 거리에 있다. 즉 택지 이용에 있어서 가장 먼 거리, 가장 최차죠. 가장 먼 거리, 원방권에 있는 요 선상에 있는 토지를 뭐라고 한다? 한계지. 주거지의 한계지의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자, 출제 원래 토지 용어 하는데 여러분이 좀 아까 빨간 거 있죠? 중요 표시해 준 거 좀 신경, 원래 30회 시험은 신경 쓰시고. 자, 여러분 5번 문제로 갑니다. 토지의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건부지는 지상의 물건 등 물리적 제한을 받고 있죠. 철거하지 않으나
제한을 받고 있는데 건부지의 최고 평가 가격은 낮은 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없다의 동그라미. 여기 틀렸잖아요. 요거 있잖아. 예외적으로 건부 증가는 건부지 가격이 낮은 가격을 초과할 수 있죠. 건부 증가 예외적으로. 1번 틀린 지문. 2번 도시 토지로서 집가 상승을 기대하고 장기간 방치한 토지, 장기간 방치한 토지 떴어요. 공한지의 개념. 공지와 공한지 구별하셔야 돼요. 택지지역, 농지지역, 임지지역 상호간에 용도적 지역이 전환되고 있는 지역의 토지를 우리는 후보지, 이행지가 아니라 후보지 개념. 자, 만조수의선으로부터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역까지 사이를 말하는데 법적 소유권은 없어요. 빈지는 법적 소유권은 없고 활용실익은 있는 토지. 틀린 지문. 5번 포락질환, 전답, 임야 등의 지반이 절토되어 하천으로 변한 토지, 포락지의 개념입니다. 5번 정답. 자, 2교시 토지용어 중요한데 이런 형태로 보기 5개 있죠? 이렇게 출제할 수도 있어요. 28회에는 이런 형태로 출제했는데 22회나 24회, 29회는 뭐를 박스로 출제했잖아요. 예? 토지 용어 설명 중 옳은 거 또는 옳은 거 모두 몇 개인가 이런 문제 나오면 이제 어려운 거야. 박스 나오면. 그래서 보기가 뭐 기역, 니은, 디귿, 니을 4개 아니면 5개 4개 아니면 5개를 내거든요. 용어 정확하게 그래 기억을 해야 돼. 4-5개는 나온다는 얘기야. 박스로 넣으면. 여기서 안 배운 것 중에 작년에 표준지, 우리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서 배우는 표준지와 1단지 토지 개념이 작년에 여기서 2개 들어왔어요. 여기서 나온 게 아니라 그건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서 우리 배운 겁니다. 자, 우선 2문제. 여기서는 포기해서는 안 되는 분야입니다. 맞춰야 돼요. 자, 이제 여러분 부동산의 특성으로 갑니다. 45페이지. 자, 또 출제되는 법입니다. 잠시 쉬고 시작하겠습니다.